제5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울산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손으로 고층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은 여초 사회로 바뀔 전망이지만 울산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8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낮 최고 32도까지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모레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이 개원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진보 진영의 상임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기로 하자 통합진보당이 원구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마감한 울산시의회 의장단 후보 등록 현황입니다. 의장 후보에 스노국, 부의장 후보에 권명호, 상임위원장에는 윤시철, 박영철, 이승용, 송병길, 권호영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의장단에 우리 부의장을 한석 이렇게 양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당이 없는 교육위원장도 보수 성향 인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위원장 선출도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고 결정해 사실상 진보 진영에 상임위원장을 한석도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야당 몫인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즉각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원구성 독식 구조는 기만이고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장 선거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진보 쪽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출범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벌였던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지난달 22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기 하락으로 울산의 전체 수출은 11% 이상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30% 이상 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울산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100일을 맞아 울산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울산의 수출은 2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1%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27억 달러로 오히려 3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53%나 늘었고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석유 제품도 증가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부품 무역 사절단을 보내는 한편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원천 기술 개발을 포함해서 제반 수출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미 FTA는 물론 1년째를 맞은 한 EU FTA도 울산 지역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로존 위기에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90.9%나 늘었고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액도 37.2% 늘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황을 모르던 석유화학업계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만큼 FTA 효과가 세계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달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도 의무적으로 등록과 함께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값보다 비싼 보험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청 민원실에 헬멧을 든 민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러 온 스쿠터 운전자들입니다. 예, 주소는 이거는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보험가입 증명서 들어오시면은 또 아드님 신분증도. 고개 운전과 각종 교통 질서를 위반하는 스쿠터들. 사고가 나도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아 사고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50cc 미만 스쿠터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 1년치 보험료가 평균 40에서 50만 원으로 1년치 기름값보다 많습니다. 한 개 10,000원, 20,000원 배달을 하는데 그걸 갖고 또 4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내려니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출퇴근을 위해 스쿠터를 이용하던 조선소 직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구 지역은 울산 전체 스쿠터 등록 건수 6,839건에 66%에 달할 정도로 스쿠터 이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보험료나 스쿠터 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갖고 솔직히 많이 서민으로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보험사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달 보험 같은 거 있어 그런 거에 보험이 많이 적용돼요. 50cc 미만 무조건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하는 편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부터 미신고는 과태료 50만 원, 무보험은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보험료에 벌금까지 서민들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런 용감한 도둑도 있습니다. 맨손으로 외벽을 타고 고층 아파트를 터는 이른바 거미 도둑인데요. 고층이라 안심하고 베란다 문을 열어둔 아파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저녁 시간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6층 난간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다리를 뻗어 아래층 난간을 밟더니 민첩한 솜씨로 내려옵니다. 불 꺼진 거실을 피해 자유롭게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열린 창문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침입합니다. 저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저아저씨 들어왔다 4층. 한 집에서만 귀금속 1,000만 원어치가 털리는 등 이 일대 고급 아파트에서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가스배관도 없는 벽을 맨손으로 오르내리며 13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털었습니다. 난간과 난간 사이의 거리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170cm로 성인 평균 키 높이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고층 아파트라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베란다 문을 잠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중국의 우수 딜러와 오피니언 리더 등 중국인 3,000명을 여수 엑스포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과 현대차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알릴 계획입니다. 현대야산이 울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의 건축공사를 수주해 이번 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공사는 자유무역지역 내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청사동 등 연면적 4만 4천 제곱미터 넓이의 건물 5개 동으로 오는 201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항만청은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간절곶과 울기등대에서 등대지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대 견학과 등대지기와의 대화, 등대 근무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소를 희망하는 가족은 11일까지 항만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모학이 대학생 기업체험단 3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대학생 156명으로 구성된 체험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공장 견학과 제품 마케팅 등의 기업 활동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성 주간을 맞아 UBC는 울산 지역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연속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울산의 양성평등 성적표를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영 시의원은 여성회와 가정폭력 상담소 등 시민활동을 하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북구의원을 거쳐 시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서 여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이 그 정치로 경력 37년째인 임윤숙 강북교육장은 과학교사 출신으로 교감과 교장을 거쳐 올해 초 울산에서는 처음 여성 교육장이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성실하게 제 자리에 항상 있었다. 다른 자리로 가지 않고. 울산은 시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24%,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17.1%로 10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1월 시도별 성평등 지수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대표성 영역은 울산이 서울과 대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여성의 대표성 영역은 상대적으로 앞선 편이지만 여성가족부의 평가 결과 나머지 분야의 양성평등 지수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 등 경제 세력화 분야는 100을 기준으로 56에 그쳐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사시간과 가정폭력 등 삶의 질 영역에서도 성평등 지수는 15위였고 기초생활보상자와 한부모 저소득층 등 소외 여성의 사회통합도 지표도 최하위입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울산이 갖추고 있는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소프트한 환경인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로 나아갈 수 있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쓸 때도 남녀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지 확인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걸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퇴색되면서 오는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 사회로 바뀔 전망이지만 울산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남성 인구는 2,530만 3천 명, 여성은 2,531만 5천 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여초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남성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울산은 2015년에도 지난 2010년과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8%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검찰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한 윤종호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윤종호 구청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부터 기자회견과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을 통해 윤종호 북구청장 기소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울산 지역 중소상인 조직과도 연대해 대형마트 규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동구청 간의 마찰로 답보 상태를 보이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방어진 공설 화장장이 하늘공원으로 이전되면 그 부지에 교육연수원을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해 2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청의 대왕암공원 개발 계획으로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두 기관이 이전 비용에 합의하지 못해 지연돼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유로 2012 후원이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로 2012는 경기당 평균 4만 5천 명의 관중과 주요국 경기 TV당 평균 시청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유로 2012 후원이 글로벌 메이커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